누구나 마음속에는 남에게 보여주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어떤 상처는 분노라는 갑옷을 입고 평생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견고한 갑옷을 깨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해군 하사 앤트완 피셔.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지독한 꿈에서 깨어난 그의 하루는 분노로 시작해 분노로 끝납니다. 그의 주먹은 이성을 앞질렀고 결국 동료를 폭행한 죄로 징계위원회에 서게 됩니다. 계급 강등과 함께 내려진 또 하나의 처분. 그것은 바로 해군 정신과 장교 제롬 데이븐포트 박사와의 강제적인 상담이었습니다. 데이븐포트 박사의 사무실. 피셔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가시를 세웁니다. 그는 상담이 아니라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단 한마디도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백인 녀석을 때렸더니 내가 문제가 있는 놈이 됐군. 전역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자네가 가는 길이 그 길이야. 문제를 피해서 도망치는 길. 나한텐 문제없어. 박사의 날카로운 질문과 피셔의 굳게 닫힌 방어벽이 부딪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두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질문에 피셔는 부모 따윈 없었다라며 차갑게 대답할 뿐입니다. 상담은 3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첫 상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데이븐포트 박사는 초조해집니다. 이 젊은 군인의 마음을 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던 상담실. 몇 번의 지루한 신경전이 오간 뒤 마침내 피셔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위탁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븐포트 박사는 직감합니다. 피셔의 분노가 향하는 뿌리가 바로 그곳에 있음을. 피셔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자 끔찍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그가 맡겨졌던 곳은 목사의 집이었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내는 어린 피셔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칭찬 대신 날아온 폭언, 따뜻한 밥 대신 주어진 차가운 무시. 그 집에서 그는 이름 없는 존재, 그저 숨쉬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차려진 음식 냄새로 그날 하루가 평화로울지 아니면 지옥이 될지를 가늠해야 했던 어린 소년. 그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청소년이 된 피셔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데이븐포트 박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박사는 흑인 노예 시절부터 대물림된 폭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피셔를 학대한 그들 역시 상처 입은 영혼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자네에 대한 이야기지. 자네는 분노할 권리가 있어. 그 상처를 이해하고 이제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해. 3번의 공식 상담이 모두 끝났습니다. 데이븐포트 박사는 피셔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며 상담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대로 피셔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박사는 자신의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그를 계속 돕기로 결심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상담실 밖으로 이어집니다. 피셔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호감이 있던 서점 직원 세릴에게 데이트 신청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데이븐포트 박사의 집에 초대받아 처음으로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박사의 가족들과 함께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어머니의 요리가 그립지 않냐는 따뜻한 질문에 피셔는 무너져 내립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의 식사를 해본 적 없었던 그에게 그 순간은 너무나 낯설고도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셔는 자신이 쓴 시 한 편을 박사의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길 잃고 홀로 남은 저 작은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줄까? 홀로 잠들며 눈물 흘리는 저 작은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줄까? 어른이 되어버린 내 안의 저 작은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줄까? 그녀는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내가 울어줄게. 피셔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데이븐포트 박사는 이제 피셔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아 떠나라는 것. 그것은 이제 피셔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피셔는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자신의 근원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클리블랜드로 향하는 버스 안.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기록은 희미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학대했던 목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세월이 흘러늙고 병든 목사의 아내. 그녀는 여전히 피셔에게 적대적이지만 피셔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어.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는 당당하게 과거의 악몽과 마주하고 마침내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어냅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아버지의 여동생, 즉 고모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의 목소리. 내 아빠의 이름이 에드워드였다면 넌 내 조카가 맞아. 평생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피셔에게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평생을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모자의 첫 만남. 정적만이 흐르는 어색한 공간. 피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날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피셔는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평생을 품어온 그리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 복무했고 스스로를 돌보며 잘 컸어요. 꿈에서 당신을 보곤 했어요. 당신의 얼굴, 목소리, 미소를 상상하면서 수년 동안 당신을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어요. 내 마음속에 당신은 늘 함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는 용서와 연민, 그리고 아들로서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상처를 스스로 치유한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고모의 집에 도착한 피셔.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친척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삼촌, 고모, 사촌들. 피셔는 태어나 처음으로 거대한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는 가슴에 묻은 아들의 얼굴을 보듯
피셔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웰컴 홈.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해군으로 복귀한 피셔.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더 이상 분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데이븐포트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사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박사 자신도 아내와의 관계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상담을 회피해왔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숨겨왔던 비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지. 난 자네에게 빚을 졌어. 피셔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였던 데이븐포트 박사 자신도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피셔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보여주었을 때 박사 또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게는 주어집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 또한 삶의 일부이며 그 무게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오로지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앤트완 피셔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치유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기꺼이 누군가의 아픔에 손을 내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